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시스템, 그중에서도 지하철이라고 하죠.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체증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요. 수도권 전철은 197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 노선만 15개,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지하철이 운행 중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인 철도망도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요. 하루 수백만 명이 넘는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기관사를 만나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알비올 안드레스 씨, 지금 만납니다. 네, 알비올 안드레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드레스 알비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1호,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인 기관사 분이십니다. 지금 알비올 안드레스 씨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서울도시철도 ENG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군자 차량 사업소에서 군내 운전 업무 맡고 있습니다. 아, 군자 차량 기지. 예. 와, 거기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 기관사 업무 하긴 하는데 보통 기관사라고 생각하면 승객들 떼우고 네. 열차가 이제 노선에서 이동하는 게는 그게 기관사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네. 제가 하는 업무가 그 외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승객들 안 떼우고 네. 열차 가지고 이동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는 아. 경우에는 저는 나와서 그 업무해요. 그래서 네. 그 업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 기지 내에서 선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본선에 있는, 그러니까 승객들 떼우고 돌아다니고 있는 열차에 고장이 있을 때는 차량 교환할 때 미상 출고해서 그 지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잘 되는 열차랑 이렇게 교체하고 고장난 열차가 다시 기지로 갖고 가는 그러는 한다던가 승객들 때우는 이외에 운전할 일이 있으면 저는 나가서 합니다. 그렇군요. 차량을 고친다던가 차량을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 가령 이렇게 그 차 방향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게 있나요? 차선을 바꿔준다든가? 그렇죠. 차량들은 한동안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제 2호선 같은 경우는 그게 순환선이다 보니까 그 한 방향으로 계속 돌다 보니 양쪽에 똑같이 이제 마모되지는 않아요. 바퀴들은. 한쪽만 좀 더 많이 닳고 그렇죠. 이러겠네요. 그래서 한동안 한 방향으로 돌았으면 그러면 그 차량은 반대로 돌려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게끔 이제 하는 거는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방향 전환도 우리가 하는 업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기관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지금 한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산 지 15년 됐습니다. 15년? 예, 2010년부터 한국에 와서 와, 지금까지 15년 정도 됐네요.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15년이나 사셨어요? 예, 저는 지금 41살. 아, 예. 동안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거의 한 40년 인생 중에서 15년을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 기관사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기관사 면허생인 거는 한국에서 2019년이니까 지금 거의 6년 다 돼가나요? 네. 그런데 기관사 면허 생기고 나서 제가 취직은 성공할 때까지 거의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관사로는 일은 안 했고 자격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4년 차예요. 네. 그러면 기관사가 되고 2년 동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왔고 처음에 취직하신 데가 어디예요? 처음에 취직한 거는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김포공항에서 김포도시 그러니까 같이 제가는 23km 정도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일하게 됐습니다. 아,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옮기신 데가 군자 차량기지.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전에 계시던 데보다 지금 옮긴 데가 일이 훨씬 복잡하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군사 자량 기지는 좀 일이 많은 걸로 유명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네. 거기에서는 1호선 열차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2호선 열차들도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철 말고 그냥 지하철 기지들 중에는 제일 네. 큰 기지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승객들 데우고 하는 일 아니다 보니 네.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인 그 업무는 하다 보니 스트레스적으로는 훨씬 김포골드라인보다는 좀 네. 스트레스 많이 낮아요. 아,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 오히려 오히려. 좀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네네. 서비스업. 근데 예. 이거는 기술직. 아. 그래서 저랑 이제 기술직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사실 그 차량을 점검하고 또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우리 안드레스 씨가 말이죠. 제야의 종도 타종을 하셨다고. 저는 제야의 종에 가서 그 리포터 방송을 한 적은 있는데 예. 그 타종은 시민 대표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예. 그거 언제 하셨어요? 그거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갈 넘어가는 밤이요. 12월 예. 31일에. 예. 야, 그때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 행사가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잘 피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리고 네. 저는 부산에서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인지 저는 그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날 사람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거기 보신각 앞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사람 많이 모여서 이제 그런 데는 잘 피해서 그런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 정도 사람 많을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2시 대화면에서 저의 얼굴 이렇게 나오고 뭐 하는 거는 저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예. 혹시 아르헨티나 계신 부모님한테 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사가 없다 보니 이 약간 감이 안 오시더라고요. 상상을 못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 한국의 이 신정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날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예.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가족이랑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한국처럼 다 모여서 총치고 네. 이런 일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잘 없어요. 그래도 사실 그래서-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장님이 뭐 저를 초대해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네. 어떤 느낌인지 한복도 입고 이게 뭔가 정신 없다가 그 다음에 그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눈 감고 그냥 네. 가야 되는 이게 보기 시작하면 긴장해지잖아요. 아, 사람이. 떨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앞에 그냥 저기 멍 때리면서 이제 앞에 안 보이는 게 나아요. 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그 앞에 있고 그 앞에 또 네. 내 화면에서 저 본인 얼굴이 지나오고 있고 하니까 예. 그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 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게 긴장 없이 그게 너무 신기해요. 종을 치는 것도 그렇게 떨렸군요. 네. 사실은 그날 12월 31일 방송은 시청률이 엄청 높거든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시거든요. 우리 알비올 안드레스 씨 서울 명예시민도 이제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고 나니까 좀 혜택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아직까지 본 혜택이 네. 없었습니다, 사실.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네. 무료로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그런 거는 이용할 시간이 없어갖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새 거예요. 그냥 카드 약간 신분증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쉬는 날 뭐 하세요? 공원도 가보고 그러셔야죠. 보통은 쉬는 날에 제가 부산이나 내려가고 뭐 약간 서울에서 공원이나 이런 데 잘 안 가요. 예. 네. 부산에 좀 친구들이 많이 있나 네, 봐요. 그렇죠. 제가 예. 거기에서 거의 5년 이상 살았으니까. 네. 15년 중에는 한국에서 거의 반반이네요. 제가 서울에 한 7년 정도 그리고 부산에서는 7년 정도 이렇게. 참 그 스페인 국적의 아르헨티나에서 나고 자란 분이 지금 한국 서울에서 살면서 지금 기관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그 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이 머나먼 한국 땅에 와갖고 기관사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니? 한국에는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는 안 계세요. 지금 좀 돌아가신 지 좀 됐고. 네네.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게 어디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멀죠. 그 한국까지 오려면 거의 30시간 이상 비행기 타야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오긴 안 하셨네요. 내가 좀 왔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보러라도 뭐 여기 살려 오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보러 오는 것도 이제 놀러 한번 한국 어떤 나라인지 이제 한번 보러 오는 거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이 엄마가 제가 여기에서 기관사 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철도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이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도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가족이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뭐 했던 거는 여기에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막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TV에서 나오고 살짝 뭐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송에서 그렇죠? 이제 나오다 보니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실감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뭐 아르헨티나 갔던 무슨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같이 찍었던 거 여행 프로그램이 그게 우리 엄마 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냥 뭐 기관사 이런 거에 관심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에 제가 나오는 거는 좀 많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사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셔갖고 정착을 하고 15년 동안이나 살고 기관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쯤일 거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번씩 오락실 놀러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국 게임 있더라고요. 그 펌프라고. 그 펌프에서 나오는 음악이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누르는 그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음악 나와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커요. 그래서 오락실 안에 있으면 그 노래가 계속 하루 종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약간 뭔가 이제 익숙하고 이제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계가 이제 어디 건가? 이게 한국이라는 거는 돼 있더라고요. 뒤에 이게 Made in Korea라고 돼 있었길래 그래서 저는 이 노래들 이제 그러면 뭘까? 그러면 그 노래들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 노래 가사 해석하기 위해서 간단한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이제 혼자 독학으로. 거기에서 뭐 아직 한국이 뭔가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때는 어디 가서 이제 한국어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가 이제 그냥 제가 여행 어디인가 이제 좀 가고 싶었는데 해외로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와볼까 생각한 거예요. 그 게임기에서 나왔던 한국 노래가 이게 출발이 돼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고 한국 여행을 오게 된 거군요. 당연히 그 사이에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면서 한국 드라마들 보고 조금 더 한국 문화를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좀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봤던 어떤 시트콤이 있는데 거침없이 아이기기라고 그거 요즘도 SNS에서 젊은 분들도 엄청 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진짜 약간 한국 문화가 뭐 특별한 것들도 있지만 되게 우리나라랑 뭔가 비슷한 교감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그때까지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대가족으로 살고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살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이제 좀 약간 비슷하네. 이제 우리도 이제 대가족으로도 많이 살고 약간 이렇게 애들은 뭐 약간 날라리고 그냥 부모님은 이제 그냥 계속 화를 내면서 뭐 저런 약간 이제 뭔가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뭐 문화는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한번 가보면 그러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예. 이렇게 한국 집들은 또 안에 이렇게 생겼고 막 그런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야, 그래서 2010년에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때 여행 와서 보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거는 한 3개월 지나고 제가 그 관광 비자가 끝났을 때는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그 3개월 동안 만들었던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은 보통 다 학생이고 뭐 그렇다 보니 저를 보고 그러면 너 뭐 한국에 다시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왜냐하면 뭐 저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뭐 대학교도 다니고 있고 뭐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대학교가 아르헨티나에서 다니고 있으면 여기에서 한번 공부하고 그냥 살아볼 생각이 없냐고 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하나? 이제 그렇게 쉽게 뭐 너네들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친구들 나한테 이게 어떻게 왔는지 이제 얘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나를 받아들이겠다 학생으로 하면 그러면 제가 학생 비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운이 좋게 바로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서울대학교에 편입하셨어요. 예. 조선해양학과에. 왜냐하면 예. 한국에서 그때는 조선해양공학과 있는 학교들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뭐 저의 가까이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좀 그때는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운이 좋게 조선대학이라는 거는 학생들 그렇게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는 제 학과는 그렇게 입학하기 어려운 학과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하시고 조선소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와. 약간 당연한 네. 갈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은 거기에서 설명회 하러 많이 가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거기 인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때는 그 거제도에 예. 있는 조선소에서 설명회 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거기 회사. 취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학교로.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여기 졸업하면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볼 생각이 없냐고 네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아는 게 더 없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제 명함 받은 대로 이제 거기에서 지원했어요. 그게 사실 그래,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때 한참 아시죠? 이제 잘 나가고 있었을 때예요. 네, 지금도 세계 최고고. 그런데 제가 다녔을 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긴 했어요. 그 조선업이 좀 불황이었죠, 한동안. 한 네. 6, 7년 전에 제가 예. 한참 다니고 있었을 때 네. 그때 심지어 우리가 뭐 월급 반납해야 되는 아니면 무급 휴직으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일도 생겼고 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조선소를 그만두셨나요? 그것도 일부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외국인이 살기에는 좀 약간 거제도 같은 데 있으면 외로워요, 사람이. 그래서 그 약간 또 젊으니까 도시가 그리웠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도시 쪽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은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야는 이제 철도이다 보니 그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기관사를 했지만 여기서는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시험 보고 이 과정을 또 다 거치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라는 거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쩌면 이제 자격증 필요한 뭐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리 외국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춰줘야지 일할 수가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관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외국인 최초라는 걸 알았다고 하던데요. 그게 시험 보고 나서 저기에서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등록하고 이제 면허증 발급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내 이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로 줘야 되는데 한글 이름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대로 이제 써야지 이제 본인 인증되고 뭐 다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는 한글로 이제 입력 안 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러면 교통안전공단 쪽으로 이제 그냥 문의해 보니 네. 이런 사례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구비 안 돼 있어요. 처음이었구나.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실감이 온 거예요. 이게 외국인이 네. 와서 이제 이런 자격증 교통안전공단에 하는 자격증이 이제 한국에서 취득한 게는 처음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근데 아직 그때는 이제 면허도 발급 받아야 되고 시험도 예. 실기 시험 남아 있었나 아니면 필기 시험 뭔가 이제 좀 남아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아직 기관사 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관사 되겠다고 시험 보겠다는 뭐 그런 네. 거였기 때문에 그때 아직 이제 저밖에 없구나. 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한국 첫 외국인 기관사가 1호로 되셨는데 그 네. 뒤에 혹시 뭐 후배가 외국인으로서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어요? 합격한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저는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알게 된 계기가 나한테 친구 신청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은 외국인이고 그래서 알고 보니 거기에서 자기도 외국인인데 이 똑같은 공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기관사 예. 되기 위해서 그거는 하기 시작하고 이 교육기관에 입교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재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 안드레스 씨가 부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그 친구도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아무리 봐도 나이가 한 네. 뭐 지금 막상 대학교 정도는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네. 저도 이거는 만약에 뭐 15년 전에 시작했으면 그러면 예. 훨씬 더 잘 되고 잘 했겠지만 네. 이게 좀 나이 있는 상태로 이제 하다 보니 그 친구는 나보다도 잘할 거예요. 일찍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살짝 이제 좀 부러운데 내가 한국 오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네. 그 열차 기관사로 근무해 보니까 어떠세요? 한국에서 생활이라든가 직업이 만족하십니까? 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예. 예, 우리는 근무 시간 뭐 야간 때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좀 길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막 피곤한 직업도 아니다 보니 네. 그냥 행복하게 그냥 시간 보내고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서.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출연하셨던 기관사분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그랬더니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생각을 안 하고 탁 털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우리가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 네. 일 끝나면 뭔가 숙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 해결해야 되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한번 내리면 그러면 모든 문제들 거기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진짜 쉬는 거예요. 진짜 좋은 네. 점이에요, 그거. 예. 예. 우리 안드레스 씨 그래도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거나 아찔하거나 이런 순간들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그런 순간들 특히 지금 이제 많지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옛날에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인 운전이기도 하고 안전 장치들 다 돼 있으니까 그냥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네. 차라리 그냥 사람들의 민원 처리하는 게 그게 또 스트레스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승객들 대우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솔로들은 거기 청소 아줌마들도 건너기도 하고 작업차들도 건너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배달 업체에서 기사님들은 거기 네. 그런 환경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열차 나올지 모르는 뭐 네. 그러면 건너더라고 그냥. 정말 아찔하죠. 네,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비상청차 할 때도 있고. 네. 다행히 우리가 뭐 국내에서는 속도가 많이 높여서 운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앞에 뭘 보이면 세울 시간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또 근무하실 때는 정말 신경 바짝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뭐 저희 국적은 스페인이시고 아르헨티나 태생이시지만 한국 철도인이시잖아요. 예. 내일이 철도의 날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기관사 업무가 좀 저랑 잘 맞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업무 할 수 있는 걸로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이 시운전 업무나 시운전. 네, 시운전 업무나 네.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열차들 설계한 다음에 성능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라는 특징 갖고 있다 보니 만약에 한국에서 요즘 한국 회사들은 해외로 많이 수출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출하는 거는 철도 차량들뿐만 아니라 철도 서비스까지 운영 이런 것들도 한국 회사들 이제 관리하면서 네. 아니면 시스템들 거기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또 시험도 해야 될 거고 그 현지인들한테도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이런 네. 업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 보면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거기에서 네. 이 장점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국 철도 시스템을 또 세계로 진출시키는데 우리 알비올 안드레스 씨가 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기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서 한국 첫 외국인 기관사인 아르헨티나 출신 알비올 안드레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 고맙습니다. 조금은 지쳐 있었나 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면 힘들게 올라탄 기차는 어딘 고향이 춘천에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다.